오픈 AI를 만든 샘 알트먼, 디즈니를 이끄는 로버트 아이거, 미국 시가총액 6,500억 달러 코인베이스의 2인자 에밀리 최, 미국 최대 문예지 더 어틀랜틱의 CEO 닉 톰슨.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 네 사람이 단 한 권의 책을 동시에 가리켰습니다. 그 책의 결론은 단 하나의 문장이었습니다. 지금의 인터넷은 끝났다. 저자는 크리스 딕슨, 실리콘밸리 최대 벤처 캐피탈 A16Z에서 우리 돈 100조 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인물입니다. 샘 알트먼은 말했습니다. 인터넷이 가야 할 방향, 그리고 그곳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비전. 디즈니 CEO 로버트 아이거는 말했습니다. 블록체인의 진짜 잠재력을 이해하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야 한다. 디 애틀랜틱의 닉 톰슨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인터넷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탁월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어떻게 바로잡을지를 더 탁월하게 설명한다. 이들이 가리킨 답은 무엇일까요? 딕슨은 인터넷의 지난 30년을 단 세 단어로 압축합니다. Read, Write, Own. 첫 번째 시대의 Read, 1990년대 인터넷의 시작입니다. 이 시대를 움직인 건 단 한 가지 원칙이었습니다. 프로토콜, 누구의 소유도 아닌 모두의 약속. 이메일을 보낼 때 우리는 페이스북에 허락받지 않습니다. SMTP라는 프로토콜이 있을 뿐입니다. 웹사이트를 만들 때 우리는 구글에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HTTP라는 프로토콜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부족했죠. 사람들은 읽을 수만 있었습니다. 정보를 소비할 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대가 옵니다. 두 번째 시대, Write. 2000년대 중반,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이 등장합니다. 이제는 누구나 글을 쓰고 영상을 올리고 팔로워를 모을 수 있게 됐습니다. 드디어 사용자가 주인공이 되었다. 다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딕슨은 이 시대의 진짜 정체를 폭로합니다. 그는 모든 플랫폼이 따르는 한 가지 사이클을 발견했습니다. 이름은 유인과 추출 1단계, 유인. 플랫폼이 처음 등장할 때 그들은 창작자와 사용자에게 천국을 약속합니다. 우리에게 와라. 무료로 도구를 주겠다. 너의 콘텐츠로 너가 돈을 벌어라. 2단계 의존. 사용자가 모이고 콘텐츠가 쌓이고 팔로워가 만들어집니다.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는 것이 점점 불가능해집니다. 3단계 추출. 이때 플랫폼은 약속을 바꿉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 광고 수익의 45%를 구글이 가져갑니다. 앱스토어에 앱을 올리면 매출의 30%를 애플이 가져갑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는 2012년 도달률 16%에서 2018년 2% 이하로 추락했습니다. 100만 팔로워의 페이지가 실제로는 2만 명에게만 닿는다는 뜻입니다. 딕슨은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창작자는 더 이상 인터넷의 주인이 아니다. 플랫폼의 소장농이다. 미국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 중 4개가 빅테크 플랫폼입니다. 이들의 합산 시가총액은 12조 달러. 이 거대한 부의 대부분은 콘텐츠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콘텐츠가 흐르는 하이프를 가진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이게 바로 닉 톰슨이 말한 인터넷이 잘못된 지점입니다. 여러분이 쓴 글, 여러분이 만든 영상, 여러분이 모은 사람들, 단 한 줄도, 단 한 명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시대, own, 소유한다. 여기서 딕슨이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블록체인은 암호화폐가 아니다. 블록체인은 새로운 종류의 컴퓨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인류는 3번 새로운 컴퓨터를 만났습니다. 첫째, 메인프레임. 1950년대 거대 기업과 정부가 독점했습니다. 둘째, 개인용 PC. 1980년대 개인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셋째, 스마트폰. 2000년대 말 모바일과 클라우드의 시대. 그리고 딕슨은 말합니다. 블록체인은 인류의 4번째 컴퓨터다. 이 컴퓨터의 결정적 특징은 하나입니다. 중개자 없이도 약속을 지킨다. 은행이 없어도 돈은 정확히 전송됩니다. 코드가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가 없어도 영상의 소유권은 증명됩니다. 블록체인이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이 없어도 팔로워는 내 자산으로 남습니다. 토큰이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토큰. 딕슨은 이걸 컴퓨터의 새로운 원자라고 부릅니다. 화폐가 아닙니다. 권리이고 소유권이고 멤버십이고 신원입니다. 자, 페이스북이 망하면 여러분의 친구 관계는 사라집니다. 인스타그램이 알고리즘을 바꾸면 여러분의 도달률은 0이 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위에 기록된 자산은 운영자가 사라져도 회사가 망해도 영구히 여러분의 지갑에 남습니다. 이게 바로 샘 알트먼이 말한 인터넷이 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게 바로 디즈니 CEO가 진짜 잠재력이라고 부른 그것입니다. 딕슨은 책의 마지막에서 결정적 경고를 남깁니다. 기술의 도약은 평평하게 오지 않는다. 한순간에 변곡점을 넘는다. 그는 2개의 사례를 듭니다. 1995년 빌 게이츠가 직원들에게 메모를 보냈습니다. 인터넷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 그렇게 비웃던 회사들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노키아 CEO는 비웃었습니다. 저건 일시적 유행이다. 2013년 노키아는 사라졌습니다. 딕슨은 말합니다. 오온의 시대는 이미 변곡점에 들어섰다. 지금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5년 뒤에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읽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쓰는 시대도 끝나갑니다. 이제는 소유하는 사람들의 시대입니다. 저희는 이 책이 가리킨 길을 한국에서 묵묵히 걷고 있는 작은 무리입니다. 이름은 펑크비즘. 같은 방향을 보고 계신다면 댓글에 단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온. 그 한 글자가 다음 시대의 첫 번째 신호가 됩니다.